최근 군대 내 자살이 증가하고 우울증을 겪는 군인들이 늘어나는 등 장병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방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군부대에서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4.6%로 10명 중 1명은 자살까지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검사가 실시되는 것과 달리 장병들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군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국방부가 정기적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 위험군을 선별해 조기에 치료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군내 우울증과 자살을 예방하고 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오늘 국회 생생토크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을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최근 군인의 우울증이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가 나와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방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책으로 법안까지 발의하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송 의원님, 최근에 국방부로부터 그 자료를 제출받으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울 장애를 앓는 군인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더 많고 또 10명 중 1명꼴로 자살을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럽니다. 예,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 자료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약 한 설문 대상 인원 중에 9.3%가 군 생활 기간 중 내가 한번 정도 자살을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먹어봤다 하는 인원이 약 9.3%. 10명 중 현직 장병들 대상으로. 그렇죠. 10명 중 1명이. 막 그리고 그 중에서 약 5분의 1 정도 1.8% 정도가 실제로 자살을 한번 계획을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고 그 중에 3분의 2, 약간 1.2% 정도는 실제로 자살을 시행을 시도한 막 이런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비율로 보면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결코 적지 않은 비율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울증 유병률은 어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군별로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육군, 해군, 공군으로 해서 육군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공군이 제일 적습니다. 공군이 제일 그래서 적고. 평균 봐서 약 한 2011년도의 경우에 약 한 4.6%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 중에 4.6%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우울증 증세를 우울증세가 있다. 가지고 있다. 그것도 또 흥미로운데요. 이 육군이 제일 높네요. 유병률이. 공군이 제일 낮고. 육군이 이렇게 특별히 다른 군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높죠. 왜냐하면은 해공군은 지원병들입니다. 해군 공군을 자기가 지원을 해서 그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가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거를 연속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군은 가기 싫은 데 가서 업무의 강도가 해군공보다 높거든요. 행군, 유격, 등등의 강도가 높고, 그래 육체적 부담이 크죠. 아울러서 이 생활 여건, 내무 생활의 공간이나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해공군에 비해서 훨씬 뒤집니다. 작은 박사 안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이런 데서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실례로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육군을 갔다 왔고 하나는 공군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군생활 경험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역시 육군이 타군에 비해서 훨씬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요인이 많은 반면에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문화적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이 유병률이 훨씬 높은 거는 당연한 거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하군요. 육군의 근무 환경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인 하면 이제 이미지가 예. 강인한 체력, 예. 뭐 구릿빛 피부, 예. 또 뭐 강한 정신력, 뭐 예.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예. 이 조사 결과는 좀 상반되네요. 그러면 일반 우리 저 군인이 아닌 일반 남성들하고 비교해도 더 높다면서요? 저 우울증 유병률이 그렇죠.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납니까? 일반 우리나라의 남성들의 예. 유병률을 대개 1.8%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군인이 4.6% 아닙니까? 2.5배 정도의 유병률로 보여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군대에 왔기 때문에 2.8%가 더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 분명히 원인은 군대에서 제공된 겁니다.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억지로 와가지고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뭐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 그래서 예.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억지로 육체적으로 감내해 나가고 네. 또 정신적으로도 억제라고 저기 예. 디프레션 해 나가는 뭐 이것이 이제 어떤 한계를 벗어나면은 우울증 증세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 군대 문화가 예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예. 개선됐다고 하는데도 예. 지금 이 정도네요. 이게 그거는 이제, 좀 알아두실 게 네. 옛날의 시각으로 보면 많이 개선됐는데 네. 요즘에 들어오는 병사의 시각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그 집안에서 뭐 그냥 네. 한 방에 그냥 뭐 전부 어울려서 그냥 뭐 아버님 어머니 같이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 내성이 컸거든요. 예. 뭐 학교 다니다가 뭐 빠따 좀 맞는 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독자들이 많이 형제도 나와가지고 많고 옛날에는. 집안에서 과잉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런 내성이 예. 옛날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측면. 그러니까 쉽게 군대에 와서 발병할 수 있는 유병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지금 군입대하는 청년들 기준으로 하면은 뭐 병역 문화가 예. 그닥 그렇게 개선됐다고 볼 수도 없는 거네요. 사회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죠. 예. 자, 이렇게 우울증이 자살로도 이어지는 불행한 예. 일들이 있을 텐데 예. 군대 내에서 자살하는 그 자살률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게 또 그리고 우울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살률을 어떻게 좀 정확하게 뭐 비율로 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네. 최근에는 대개 연평균 한 70명 수준에서 예. 자살이 이루어지고 전 있습니다. 군에서요? 전 군에서 약 네. 70여 명 수준이 이제 그 자살이 이루어지고 70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뭐 63만 중에서 70명 그러면은 뭐 그렇게 작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그 70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고 우울증과의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우울증 대개 우울증 환자의 한 50% 정도 네. 자살한 사람들의 대개 50% 정도가 우울증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아까 그 요새 보호를 많이 받다가 이렇게 예. 이제 군대로 가게 되면 예. 그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예. 이런 증세가 보이기도 한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 문제가 있었던 예. 그런 청년이 들어가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멀쩡했는데 예. 멀쩡한 사람이 가서 새로 우울증 증세를 얻게 되는 어떤 경우가 더 많은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증세가 있는 사람이 군대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친검에서 그럼요. 걸러지지 우리가 않나요? 징병 과정에서 예. 그거를 뭐 100%딱 집어서 네.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은 중간에서 걸러지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징병 과정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확인 가지고는 네. 이거를 뭐 100%다 정확하게 걸러내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잠재 요인이 있는 인원들이 걸러지지 않고 군대에 입소된 이런 그 인원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내성이 약한 인원이 그런 인자는 없었지만 내성이 약한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군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부담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지고 네. 새로 발생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신체 검사나 아니면 신병 교육대에서 또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나요? 검사를 하게 되나요? 이제 그 설문 심리 검사 기법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렇게 이제 적용해 가지고 예. 이렇게
걸로 되고 있습니다. 하는군요. 예. 저 때만 해도 뭐 그런 거는 별로 예. 저는 경험은 없는데 예. 그렇군요. 그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군에 자식을 보냈거나 앞으로 보내야 되는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군대에만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외국 군대에도 이런 문제는 보편적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뭐 전 세계 군대에 네. 다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의 군대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발견된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많이 발전시킨 나라 네. 선진국에서는 그걸 발전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잘 치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글로 자살이나 이런 거로 연결되지 않는 이런 것이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네. 이것이 국가적으로 이제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장병들은 뭐 국가의 그 군사 전력이랑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장병들의 정신 건강이 군인 개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국가 전력에도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예.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군이? 우선 첫째, 네, 제가 지휘관을 해봐도 부대에서 자살자 하나 나오면은 그 부대가 아주 사기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그 자살자가 나오지 않도록 네, 이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인자가 발견돼 있는 사람들은 뻔합니다. 빨리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네. 발견해가지고 네, 진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냐, 중증이냐, 경증이냐. 그래서 중증이라면 부대에서 관리할 수 없는 수준인가, 아니면은 부대에서 잘 조치하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이제 변별하려는 과정. 네. 그죠? 그럼 부대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전문적인 필요한 이제 병원에 정신과로 후송 보내든지 아니면 더 심하면은 네. 전역을 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부대 내에서 이제 조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 관찰해주고 네. 필요시는 보직 같은 거 이런 거를 본인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데를 좀 조정해주고 이런 대안이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대책을 담아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예. 군 보건의료법 개정안, 예. 이런 법률안을 발의를 하신 겁니다. 예.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러한 심리적 우울증의 유병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징병 과정에서 거기 걸러지지 않고 들어온 네. 인원. 그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새롭게 발견된 인원들이 모두 빨리 발견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가 그 심리 검사를 하는 거는 네,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부분적인 조사만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이건 정기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전 장병들에 대한 전장병에 정신건강 대해서 조사. 그래서 이걸 법제화해가지고 네. 반드시 정기적으로 전 장병이 다 조사를 해서 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예. 이거를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 이것이 네. 법제화되지 않으면은 전수조사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해요. 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서는 그런 정신 건강에 대한 조사는 할 근거가 없습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죠. 이미 지휘관들의 제도인데. 어떤 그 이미적 관심이 있는 지휘관들은 좀 테스트 갖다 하고 네. 관심 없는 지휘관들은 그냥 넘어가고 그걸 의무화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의무화시키는 거군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정기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주기는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래서 현재 제가 요 주기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아직 저도 판단은 다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러나 이거 병장 고참 상병이나 병장들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건 이미 다 적응이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 2등병, 1등병 요 단계에서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빈도를 좀 많이 네, 그렇겠네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책을 하는데 이건 아마 국방부나 이런 데서 나중에 훈령으로 네.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전 장병으로 대상을 한다. 그러면은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예상하시는 그 비용 예산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아직 계산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거 맘만 먹으면은 그거 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람이 귀중한데요. 예. 그러면 이제 조사를 했는데 예. 이게 위험군으로 판정이 됐다. 예. 또는 뭐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됐다. 예.
이렇게 분류가 되는 장병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장병 부적격 처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군복무에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은 절차에 따른 심의에 의해 가지고 예. 현역 근무가 이 사람은 부적절하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전역을 시키죠. 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전역을 그래서 시킬 수도 있고. 전역을 시키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약 940여 명이 네. 그 현역 근무 부적격해서 전역을 했죠. 이거는 뭐 정신뿐은 육체 신체적인 요인 다 네.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 740명 정도가 정신병 관련자라는 겁니다. 940명 중에 740명, 740명이요. 75%가. 이야, 오, 굉장히 놀랍네요. 예. 예. 그런 그러면은 병력이. 이렇게 제대를 시키는 거 말고 예.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군 병원에서 그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지금 시설이 돼 있습니까?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신과에서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국군 통합병원에서 이제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예. 그래서 아주 거기는 장기간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경증 환자 요거를 치료하는 거는 거기까지 오기에는 좀 너무 그러네요. 과하지 않나 싶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군 내에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좀 낮은 제대까지 좀 더 병원에다가 이제 그 시설을 확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네. 아니면은 그 중에는 일부는 우리 군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이런 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는 민간인들 병원에도 위탁 치료를 할 수 있는 예. 이런 제도도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예.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군대 예. 내에서 이제 선임이나 예. 뭐 그 주변 장병들이 괴롭혀가지고 예.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불행한 일 예. 또는 우울증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게 장애로 남는 예.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국가에서 국가 유공자로 예. 인정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법원 판결이 요새 종종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장병들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하는 게 맞느냐 예.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 아시죠? 예. 네. 이런 이제 자살한 장병을 예. 이렇게 뭐 전사한 장병이나 이런 장병들하고 같이 예우하는 게 맞느냐 예. 이런 이제 반론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네. 그 자살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유공자가 되는가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건 진짜 임무 수행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그런 사람과 참지 못해가지고 혹은 이걸 넘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국가 유공자가 된다는 것은 네.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아직도 그렇다고 그러나 반대 측면으로 보면은 예. 이 사람이 집에 있었으면은 죽지 않았을 사람이 그렇죠. 군에 왔기 때문에 죽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분야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명예 이런 것들도 보존해 줘야 되고 네. 그러나 진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과는 구별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정도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분야를 만들어 놓는 법이 다시 정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많은 장병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통과 가능성 또 예. 통과 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저는 이 문제는 전부 우리 이 국민의 자녀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별 반대가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네. 이것은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분야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시기는 국회 운영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빨리 좀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기국회 때 통과되면 제일 좋을 텐데. 제일 좋을 그죠? 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법률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자살 국가 아닙니까? OECD 1위인데. 예. 군에서도 아마 이제 그게 또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장병들의 이런 우울증, 예.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입대하기 전에 초중고등학교 네. 그런 대학 과정에서 건전한 인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정서의 바란스를 맞춰주는 네.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 그다음 그것이 그 내성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예, 그것이 이제 선행되어야 되고. 해병대 스쿨 이런 데 많이 보내야 됩니까? 그런 거 좋죠. 그거 전부 내성을 강화하는 네. 그런 훈련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예. 군대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네. 이걸 좀 이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혜도적으로 이것을 보장을 해서 네. 한마디로 단 한 명도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국군의 날인데요. 예. 예. 우리 군에 가 있는 장병들 그리고 장병을 보낸 우리 부모들이 예. 마음 편하게 예.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 군 병역 문화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군인은 국가 안보의 최일선을 지키는 핵심 요체인데요. 장병들에 대한 정신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효과적인 처방이 속히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국회 생생특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